3주차 상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3주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생활권 계획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론에서 생활권 계획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저층주거지라고 표기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금호 23구역, 금호 21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활권 계획에서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장탁길 확폭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탁길 남쪽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탁길을 확폭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바로 여기 우측과 관련된 금호 21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21구역은 여기 보이시나요? 금호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금호역 그리고 금호역 보이시면 달마지방공원 이 세 군데에서 금난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생활권 계획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호 21구역은 바로 금난시장, 즉 금호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인접한 주거지입니다. 대다수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로서 경사도는 20도로 급경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여기 골목길도 많아서 보행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금호역에서 금난시장으로의 접근성 부분에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2010년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2018년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도시건축혁신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비교적 최근 2023년 9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지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최고 20층, 임대 220가구를 포함한 121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제도로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지원 설립 제도는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조합 설립 기간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동의서 징구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금호동에서는 이미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별로 남지 않은 대단히 재개발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대지집은 11평 빌라가 10억 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약 9천만 원 정도고요. 대지집은 7.68평도 7.9억 원으로 평당 1억 원, 평당 1.2억 원까지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금호역에서 금난시정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현재는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당시 보시면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을 감소시키고 제2종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을 넓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1219세대, 임대 220세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현재 기준으로는 106.82%로 분양가 추정액은 물론 변동이 가능하지만 5구 타입이 7.93억 원, 그리고 8수 타입이 10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산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금남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남시장 그리고 신금호역 위에는 금호 19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하이리버가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금남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난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높게 짓고 그리고 경계부 쪽으로는 낮게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가운데 부분은 높게 짓고 경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층고를 낮게 짓는 이런 식으로 텐트형 구조로 입체적으로 짓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차 신동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시면 최고 20층, 그러니까 60m 이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9세대, 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임대 168세대를 포함해서 법적 상한 공공임대 56세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고요. 일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여기 분홍색 부분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은 공교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나와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이한 점이 바로 공공지원 조합 설립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지원 조합 설립 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금 더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지 1에는 공동주택을 만들고 핵지 2, 3에는 근린생활시설, 핵지 4, 5에는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바로 핵지 1, 여기도 핵지 3, 4, 5, 여기도 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지 1에는 공동주택, 핵지 2와 3에서는 여기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핵지 4와 5에서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30일에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범사업은 4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상계주공 5단지, 그리고 금호 21구역, 흑석 11구역, 공평 15, 16지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계주공 5단지죠. 여기 보시면 노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건축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11구역은 관철을 받은 상태이죠. 그리고 공평 15, 16지구는 보시면 종강역 인근의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 올라가서 금호 21구역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벽돌, 오래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곳 역시 추후에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 구역 안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대부분 빨간 벽돌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옥스파크힐스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봐도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갑성 위원이 부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우건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호 23구역인데요. 금호 23구역은 금호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서울시 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그러니까 1차 공모에서 당시 동의율 50.8%로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추진위원장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유지를 하되 기부 체납 임대주택을 안 지어서 일반 분양을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변동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아무래도 상가도 많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일대 상가 빌딩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로 하자 이런 움직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임대 153세대를 포함해서
76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받아서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총 신규 구역으로 16곳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총 16개 구역이 있고 4번 이곳이 바로 금호 23구역이죠. 여기 아까 당시 보도자료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로서 금호 23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도에 추진위를 설립하였으나 2013년도에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죠. 그리고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시킴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포기하고 대신에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안 하는 대신 일반 분양에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현금 청산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공공재개발과 3080 도심 복합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금호 23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21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안 분양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20년 9월 21일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니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3080 사업지는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으로 이것은 21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건은 모두 현금 청산 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호 23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서 20년 9월 21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는 현금 청산이 되니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재개발 사업지로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도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 주겠다, 이러한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에 따라서 뭐 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역 보시면 2010년도 보도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호 23구역은 이미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현재보다 면적이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넓었던 구역이 2013년도에 해제가 되었고 현재는 일부 구역만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를 달성했다는 축하 현수막과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아까 2010년도에 여기서 절반 이 부분이 금호 23구역이 진행 중이고 여기는 현재 지주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